네, 안녕하세요. 조재만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부동산 매물 중 가장 핫한 매물 중에 하나인 농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농가주택에 대한 정의와 제가 중개했던 사례, 그리고 거래할 때 체크사항, 그리고 현재 부동산 매물 시장 중에 농가주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농가주택이란 아주 예전부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하도록 지은 집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농가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보통 그 특성상 안채와 바깥채, 그 제주도 방언으로는 안거리와 밖거리라고 두 동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고요. 간혹 한 채만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창고나 축사 등 여러 동으로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부동산 붐이 일기 전에, 즉 2011년부터 농가주택을 중개를 했었는데요. 매매가액이 2천만 원대, 그리고 4천만 원대, 제주도 부동산이 아주 저평가될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매물대가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보통 나오게 되면 2억대, 3억대 매물이 나오는데요. 물론 거래되는 걸 떠나서 2010년대 초반에는 제주도 부동산 매물 중 농가주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을 매입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제주도 토박이다 보니까 농가주택을 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농가주택 외관을 보고 경악을 하거나 이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체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권리관계입니다. 실제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행물되거나 아주 먼 조상이어서 등기를 갖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토지 소유자분들은 건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추후에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건물을 사용하면 된다, 무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그런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주택, 건축물 명의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조금만 넣고 특약사항으로 계약 불이행 시 잔금 때까지 건물 명의를 갖고 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이 계약 해지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한마디로 묶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소유권 외에도 일반 제한 물건들, 가압류나 가등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경계 부분입니다. 이 경계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돌담, 현장에서 보이는 돌담이 보통 경계가 될 건데요.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그 지적도와 실제 돌담 경계가 상이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만 다르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돌담을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옆에 이웃번지 사람이랑 합의를 해서 돌담을 다시 쌓으면 되는데, 그 토지 위에 내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건물, 다른 소유자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게 건축물례장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은 정말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구자읍 쪽에, 제주시 구자읍 쪽에 농가주택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뒤편의 돌담과 뒷집과 경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 뒷집과 합의를 해서 분할 합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뒷집도 대지였고 본래 매입한 땅도 대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사항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그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서로 분할 합병을 하고 싶어도 지목이 달라서 토지에 물려있는 어떤 저당이나
그런 제한 물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경계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보 제도가 거의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돌담이 맞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경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 현황 상황과 위성지도 그리고 지적도와 좀 상이한 게 발견이 되시면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 전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해결이 힘든 사항이면 해제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무허가 건물입니다. 농가주택을 보시게 되면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 건축물 내장 외에 무허가 건물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건물의 옆을 확장을 해서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보일러실, 물부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 증축을 하려고 남은 이제 대지 공간에 집을 지을 때 그 담당자가 와서 허가를 해줄 때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옆집에서 다른 쪽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빨리 치우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무허가 건물은 저도 중개할 때 다 잡아낼 수 없지만 느낌으로 건물 외관에 좀 붙어 있거나 그리고 대지와 이격거리를 띄워놓지 않고 그냥 확장해 버리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느낌으로 찾아내고 있는데요. 불안하다 싶으시면 해당 관공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측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만큼 농가주택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건물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무허가 건축물을 보시고 무조건 불법이야, 이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사람이 살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옆에 물법 개념으로 조금씩 늘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거를 내가 문제가 생기면 철거해도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농가주택 건물은 아주 오래전에 거의 돌로 위주로 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악한 건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신축에 가깝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불가피하게 주택을 되팔 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가주택 건축물 내장을 떼면 준공연도가 예전 1950년대, 70년대 아예 준공연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런 건물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때로는 몇천에서 몇억을 들이시게 되면 그 건물은 추후에 팔 때 대장상의 준공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다시 또 되파는 경우에 그 리모델링 비용을 100%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수자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아주 개성 있게 건물을 리모델링 해버리시면 나중에 되팔 때 매수자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자재라든지 일반적인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만들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방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타버린다거나 욕실을 밖으로 빼버리거나 어떤 영업으로만 맞게끔 다 만들어 버리시면 추후에 팔 때 일반적으로 방은 두세 개 있는 걸 선호할 거고요. 욕실도 이 형의 안에 있는 것을 선호하실 겁니다. 이런 무난하게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재건축할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는 옛날 구법에 맞게끔 지어진 건물인데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무단으로 허가 없이 지은 집도 몇 동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나중에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건축법에 맞게 되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중개할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그 건축법에 맞는 사항 중에 도로 부분인데요. 촌락 안에 있는 농가주택은 의외로 골목길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 많은데요.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골목길에 도로 너비 그리고 여러가지 상수도 오수관 등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의 용도나 규모가 제한을 받거나 아예 건물을 못 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매입할 때 단순히 대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 문의하셔서 내가 이 번지에 대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싶은데 혹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소통 부분인데요. 실무에서 매수자분들이 농가주택을 매입하고 정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잔금을 치르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웃 주변에 어르신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경운기를 타고 지나가시는 할아버지도 빤히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몇 시경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한 사항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일반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분들, 굉장히 사적인 생활을 보호받고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과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이웃들과의 그 마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농가주택은 보통 마을 안에 촌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지역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회 아니면 일반적인 행사 때 참여를 많이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거주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마을 사람들, 기존의 원주민들도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면 마을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당 촌락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주민이 들어왔을 경우에 동네 어르신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네 마을 정자에 앉아서 누구네 새로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봤었네, 어제 마트에 갔다 오는 걸 우연히 봤다, 그리고 길 가다가 인사도 했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할 얘기가 없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사항들을 옆집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면 이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계속 관찰하고 이주민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웃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어느 한 촌락의 마을에 들어갈 때는 그분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빚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들어가신 다음에 주위에 떡 한 번 돌려도 정말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농가주택 매물은 거의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손바꿈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비싸게 매입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리모델링할 비용도 괜찮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하자나 경계 부분 그리고 무허가라든지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매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대안으로 입지가 좋은 토지 그리고 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9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어진 집을 매입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체크하시면 여러분들도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